이 임무는 성공해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인류는 다시 50년을 잃게 됩니다. 50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발자국을 남기고 오는 게 아닙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가 10일 동안 달 주변을 돌면서 인류의 달 정착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죠. 시속 4만 킬로미터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섭씨 2700도의 열을 견뎌야 하고 달 뒤편에서는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떠돌게 됩니다. 실패하면 우주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여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르테미스 2호의 전체 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고 우주복을 입습니다. 이 우주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만약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최종 점검을 마친 비행사들은 특수 제작된 차량에 탑승해 39B 발사대로 향합니다. 발사대에 도착하면 거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높이 98m, 22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SLS 로켓이 오리온 우주선을 머리에 이고 서 있죠. 이 로켓은 조립 건물에서 크롤러라는 특수 운반 장치를 타고 6.4km를 이동해 왔습니다. 시속 1.6km로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거리를 가는 데만 8시간이 걸려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로켓과 우주선의 총 무게가 2700톤이 넘기 때문입니다. 잘못 움직이면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거든요. 발사 준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사팀은 SLS 로켓의 연료 탱크에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채워 넣습니다. 총량이 206만 리터가 넘어요.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죠. 이 연료들은 영하 200도 이하로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기화되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사 직전까지 계속 보충하면서 온도를 관리해야 해요. 동시에 유도 시스템, 통신 장비, 전자장치들의 최종 점검이 진행됩니다. 수만 개의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죠. 발사 12초 전 수소 연소 점화기가 작동합니다. 이건 로켓 엔진 주변에 쌓인 수소 가스를 미리 태워서 점화 순간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예요. 6초 후 로켓 하단에 4개 RS-25 엔진이 점화됩니다. 이 엔진들은 우주 왕복선 시대부터 사용되던 검증된 엔진인데 엄청난 힘을 내면서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거든요.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는 순간 연결된 모든 케이블과 파이프가 분리됩니다. 270만 킬로그램짜리 달 로켓이 400만 킬로그램의 추력을 만들어내면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의 75%는 로켓 양옆에 붙은 2개의 고체 연료 부스터에서 나옵니다. 각 부스터는 17층 건물 높이에 160만 킬로그램의 추력을 내죠. 발사 2분 후 부스터들이 분리됩니다. 고체 연료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부스터들은 낙하산을 펴고 대서양에 떨어지는데 나중에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 로켓과 RS-25 엔진들은 계속 오리온과 승무원을 우주로 밀어올립니다. 발사 3분 후 오리온 서비스 모듈을 둘러싼 보호 덮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서비스 모듈에 태양 전지판이 드러나죠. 6초 뒤에는 발사 탈출 시스템이 분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발사 초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주선을 로켓에서 긴급하게 분리시켜 승무원을 구하는 장치인데 이제는 안전하게 궤도에 올랐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승무원은 지구 궤도에 안전하게 도달했지만 여전히 서비스 모듈 엔진을 사용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발사 약 8분 후 SLS 중심 로켓 엔진들이 꺼지고 임시 극저온 추진 단계, 즉 ICPS와 오리온이 중심 로켓에서 분리됩니다. 오리온과 ICPS는 이제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어요. 오리온의 4개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면서 우주선에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달로 가는 여정과 돌아오는 동안 직사광선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90분 동안 궤도를 돈 후
로켓 상단부인 ICPS의 엔진이 점화되어 오리온을 높은 지구 궤도로 올립니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과 휴스턴의 임무 관제센터는 그 다음 거의 24시간 동안 시스템 점검을 시작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여전히 지구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동안 앞으로 며칠 동안 지낼 새 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높은 지구 궤도에 도달하면 오리온이 상단부에서 분리됩니다. 연료를 다 쓴 ICPS와 오리온 단 어댑터는 근접 운용 시연이라는 수동 조종 테스트의 목표물이 됩니다. 이건 미래 승무원들이 다른 우주선과 만나고 도킹하고 분리하는 것을 준비하는 훈련이에요. 시연 중에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카메라와 오리온 창문을 통한 시야를 사용해 우주선을 조종합니다. 접근했다가 후진하면서 오리온의 조종 특성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거죠. 시연이 끝나면 우주선 데이터를 수집해서 생명 유지 장치, 통신, 항법 같은 시스템 성능을 확인합니다. 오리온과 승무원이 앞으로의 항해를 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약 23시간 후 오리온의 서비스 모듈이 달 전이 분사, 즉 TLI를 수행해서 오리온을 지구 궤도 밖으로 밀어내고 약 4일간의 달 여행을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승무원의 팔자 비행 경로는 지구에서 37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나갑니다. 여행하는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우주선 시스템을 평가하고 방사선 대피소 테스트 같은 비상 절차를 연습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은 달 너머 약 7,400km를 여행하면서 50년 넘게 처음으로 달 뒷면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인류가 됩니다. 그들의 관찰은 달에서의 미래 임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임무 관제센터와 우주선 사이에 예상되는 통신 주절이 있을 겁니다. 승무원이 달 뒷면에서 돌아오면서 오리온은 지구 중력에 이끌려 자유귀환 궤도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연료 효율적인 4일 여행을 보장합니다.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오리온의 승무원 모듈이 서비스 모듈에서 분리됩니다. 12개의 추진기가 오리온이 지구 표면에서 약 120km 고도에서 적절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오리온과 승무원은 시속 약 4만 km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중력의 4배에 달하는 속도로 감속하면서 승무원은 지구에서보다 4배 더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오리온의 열 차폐막이 약 섭씨 2700도의 온도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합니다. 이건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정도죠. 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오리온은 11개 낙하산의 정밀한 전개 순서를 시작합니다. 3개의 전방 베이커버 낙하산이 먼저 낙하산 위에 놓인 보호용 열 덮개를 분리합니다. 2개의 드로그가 승무원 모듈을 늦추고 안정시킨 다음 떨어져 나갑니다. 3개의 파일럿 낙하산이 3개의 주 낙하산을 들어 올리는데 이들은 고도 2700m에서 시속 210km로 이동하면서 전개됩니다. 이 낙하산들은 승무원 모듈을 시속 32km 미만의 속도로 늦춥니다. 95만 km 이상을 여행한 후 오리온은 태평양에 착수하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93km 떨어진 곳이고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지 불과 16분 후입니다. 착수 후 미국 해군 공군과 NASA를 포함한 회수팀이 오리온에 접근합니다. 팀은 승무원이 나가기에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잠수부들이 우주 비행사들을 부풀릴 수 있는 현관으로 안내하고 헬리콥터에 태워 회수선으로 비행합니다. 오리온은 케네디 우주센터로 돌아가기 위해 배로 예인됩니다. 임무를 완수한 승무원은 육지로 다시 비행해서 10일 만에 처음으로 단단한 땅을 밟습니다. 이것이 아르테미스 2호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착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가 실패하면 그 어떤 착륙도 없습니다.